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과학 완전정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9문제 있는데요. 이 9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여러 증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 있죠. 첫 번째, 뭐 있죠? 해안선의 일치. 해안선 일치. 두 번째, 지질 구조 연속성. 그다음 세 번째, 화석. 그다음 네 번째, 빙하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볼까요? A. 여러 대륙에 나타나는 고생대말 빙하적이 있어. 네, A 학생 맞는 얘기네요. 다음 B. 대서양 사이를 두고 남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의 해안선 유사해. 얘도 맞는 얘기네요. 멀리 떨어진 양쪽 대륙에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됐어. 대표적이었죠?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이지합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2번도 이제 정립되기까지 과정을 좀 보자라는 거죠.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 판구 전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주로 잘 나오는 애가 이제 여기 베게너, 네, 애는 아니죠. 여기는 홈즈, 그 다음 헤스와 디츠, 이제 윌슨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베게너입니다. 자, 기억, 베게너는 A를 주장하였다. 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다. 다음 니은 B는 멘틀 내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발생하는 이론이다. 그쵸? 멘틀 대류설의 이 대류가 이제 열대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열대류 발생하는 이론 맞고요. 다음 디귿 해저 탐사 기술로 발견된 해저 지역. 자, 요게 어느 사이에 들어갔었죠? 자, 멘틀 대류설까지는 탐사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기술의 정도가 이렇게 낮았는데 요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 공간이죠. 요 사이 때 뭐예요? 이제 음향 측심법이라든지 자력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해저 지형을 C를 지지한다 라는 얘기가 맞게 됩니다. 요걸 통해서 요 이론이 나왔고 그걸 발달시킨 게 판구조론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요 밑으로 좀 치울게요. 자, 다음 음영 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표부터 볼게요. 탐구 과정을 보면 표가 이제 음영 측심법을 이용한 거니까 자, 음영 측심법이 뭐였는지만 좀 먼저 볼게요. 자, 표를 보기 전에 음영 측심법 수심은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음파 속도 곱하기 시간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했어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수심과 시간이 서로 뭐 한다더라? 비례한다더라. 얘네 두 개가 서로 비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수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해역하고 B 해역을 봤는데 A 해역하고 B 해역 중에 하나는 해령이고 하나는 해구래요. 자, 해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뼈쪽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해구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해령 같은 경우는 점점 어떻게 되는 시간이 점점 일로 갈수록 시간이 줄었다 다시 늘어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었다가 시간이 줄었다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해구 같은 경우는 반대죠. 시간이 아주 있었다가 갑자기 훅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가면 되죠. A 해역 볼게요. 시간이 5.5초, 5.2초, 4.8초, 4.1초. 점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줄어드네요. 뭔가 이게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A5 지역부터 4.7, 4.5.1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네요. 다음 B의 역은요. 5.6, 9.4. 갑자기 훅 떨어지네. 5.6, 9.4 그러다가 6.2, 5.9, 5.7 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게 A 모양, 얘가 B의 모양.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는 해령 지역이고 그다음 B는 해구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이거 먹무가낸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 B의 수심자를 바탕으로 각 지점의 수심을 구하고요. 그래프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프까지는 주진 않았네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자, 그럼 이에 대한 걸로 하는데 단 음파의 평균 속력이 1500m/s다. 뭐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냐. 자, A해역에는 지금 해령이 존재하죠. 해령은 무슨 형 경계라고 그랬죠? 네,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그러면 B 해볼까요? 해구는요. 얘가 이제 수렴형 경계죠. 그러니까 기억. A해역은 수렴형이 아니라 무슨 형? 발산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발산. 이렇게 쓸게요. 다음 니은. B해역에는 네, 음이탈. 네, B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하냐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B해역에서 가장 깊은 게 어디냐면 얘죠, 얘. 네, 다른 색깔 좀 해볼까요? 네, 다른 색깔로. 자, B2 지점이 가장 깊어요. 그럼 이 B2 지점을 가지고 이 음향 측시법을 실제 이용해서 깊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7000m보다 깊으면 그런 게 있는 거고, 얘가 없다면, 얘가 17000m보다 낮다면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수심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 제 얼굴이 가려질 테니까 여기다 쓸게요. 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력 1500m/s 곱하기 왕복 시간이 9.4 세크. 그렇게 되니까 세크 없어질 거고 미터만 남겠네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7050m가 나옵니다. 7050m.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약 705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니은 보기는 이걸로 조금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당 지각의 평균 연령은 A해역이 B해역보다 많다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 해령이 중심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나이라는 건 해양 지각의 나이라는 것은 어디에 멀어질수록 나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해령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졌다고. 그럼 해령 근처에 있는 발산형 경계냐? 해령에서 알지상초 멀어서 해구까지 간 거냐? 다른 얘기로 하면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나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수렴형 경계는 소멸되는 곳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겠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B지역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이 2번.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는 3번 문제랑 거의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만 아시면 됩니다. 똑같이 음향 측심법을 이용해서 해저면의 높이를, 수심을 알아보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수의 음파 속도도 일정하다. 뭐 이렇게 줬고요. 사실 여기 이제 대서양이라고 줬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먼저 이제 추측을 하냐면, 대서양? 그러면 중앙 해령이 있구나. 그러면 발산형 경계네? 경계. 그럼 해령이 있네. 해령. 네, 얘기했죠, 앞에. 해령이 있겠네. 이런 거까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보기를 보면 사실 요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전히 우리가 음향측시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수심이라는 게 뭐랑 비례한다고요? 시간이랑 비례해요. 생략을 하면 수심이라는 건 시간,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곧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P로부터 거리니까 여기 P1부터 이렇게 쭉 멀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P1부터 이제 P6까지 한번 쭉 그려보면 7.7초니까 되게 수심이 깊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7.35니까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P2 때 점점 이렇게 줄어드네요. 6.14, 뭐 그러다가 갑자기 P4에서 3.95였던 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너무 여기다 좀 쓸게요. P6. 이 부분이 어디가 돼요? 이게 이제 P4가 되는 거고 P2, P3, P5 뭐 이런 식으로 해령 모양이 있구나. 해령이 있구나 정도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
수심은 P6가 P6이 P4보다 깊냐 물어봅니다. P6가 훨씬 깊죠.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니은 P3에서 P5 구간에 발산형 경계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해령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왜냐하면 요를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깊어졌기 때문에 해령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해령이 있다는 건 경계가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당연히 P4 근처가 해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이가 가장 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건 우리가 해양적 확장설 할 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나이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그러면 P2랑 P4를 비교하니까 P2가 훨씬 많겠죠. P2가 P4보다 나이가 많을 거니까요. 얘는 틀려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에 5번 위치한 어느 해령의 고지자기 분포다. 이런 거 쫄지 마시고 고지자기 옛날 자기 분포가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그림이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색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자긋기가 좀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색칠, 그 다음에 여기 색칠, 그 다음에 A 있는 구간 색칠, 그 다음에 여기 색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에는 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BC 한 곳에 해령이 위치한다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힌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령이 있다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사실은 해양적 확장설에서 봤던 얘기인데 해령이 있다, 즉 발산형 경계가 있다, 서로 멀어진다 이런 관계 속은 자, 첫 번째 나이를 조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퇴적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해령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적고 퇴적물이 적어요. 즉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 증가하고 퇴적물 증가해요. 요거 한 가지 첫 번째 포인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해령은 우리가 자력계를 가지고 이제 해양적 확장설에서 증거를 이제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해령을 중심으로 뭐 했다? 대칭적인 분포를 보여요. 어떤 식의 대칭이냐면 그게 바로 해령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은 이제 북극이 이제 현재와 똑같은 거. 그다음에 역자극이 그 뒤집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령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정자극기였어요. 그럼 이쪽에 똑같이 여기가 대칭적으로 정자극기인 거예요. 역정, 역정, 역정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도 역정, 역정, 역정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용한 문제. 그래서 기억. A는 해령이 위치했냐? 자, A, B, C 중에 하나에 위치해야 돼요. 그럼 일단 잡아봐요. A를 기준으로 반을 뚝 잘랐을 때, B를 기준으로 뚝 잘랐을 때, C를 기준으로 뚝 잘랐을 때를 비교해보면 A를 기준으로 뚝 자르게 되면 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쪽까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까지 똑같은 대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유력한 후보에 있고요. 만약 B를 자르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같겠죠. 근데 당장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판의 이동 속도는 동일하다고 줬기 때문에 벌어질 때 똑같이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후보군에서 탈락. 그럼 C를 기준으로 또 잘라볼까? 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벌써 또 차이가 나죠. 색깔 차이가. 그래서 C도 탈락. 그래서 A가 맞다라는. A 여기에 해령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A로부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니은 고지자기 역전 주기가 일정했냐 물어봅니다. 역전 주기가 일정했다라는 건 얘네들이 지금 이동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이 똑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면 그만큼 간 거리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주기라는 거. 주기라는 건 시간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역전이 됐다는 주기는 여기 이 말대로 하면 해령을 중심으로 만약 이만큼 이게 역전이 됐으면 이만큼 분명하게 또 정자극기가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즉, 이 칸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역전 주기가 일정하다 이 얘기는 요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졌을 때 이 칸들이 이 색깔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 칸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지. 어쩔 때는 역자극기가 빨리 왔다가 어쩔 때는 정자극기가 길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이 연력이 감소. 그럴 수가 없죠. A에 해령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해령으로부터 멀어질 건데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디귿도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 정신, 집중. 네, 6번도 비슷한 류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해령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아까 두 가지 봤었죠?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만큼 퇴적물의 두께나 나이가 많아진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접근을 해볼게요. 기억.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성이 됐니? 자, 이 해령이라는 건 다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가 멀어지는 속도가 다 일정해요. 일정한데, 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나이가 있겠죠. B는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나이를 갖고 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B가 더 A보다 많은 거죠. 기억 틀려요. 그럼 니은, 최적물의 두께. 얘도 똑같은 개념이죠. B가 D보다 두껍네. 당연하지. 해령에 가까울수록 여기는 두께가 얇고 여기는 두께가 아니라 두께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C와 D의 이동 방향이 같냐? 네, 해령을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벌어지는 모습. 자, 그럼 C하고 D가 같나요? 이동 방향이? 아니요,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번이다. 넘버 7번. 여기부터는 이제 사실 조금 옛날 스타일의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1학년 때까지 하고 왔으면 이게 좀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넣어둔 거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태평양 주변 두 지역의 진앙 분포래요. 진앙 분포라는 건 이제 지진의 분포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진의 분포 뭐냐? 이제 천발부터 신발까지의 분포를 준 거예요. 천발부터 신발까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보면 지금 동그라미는 천발 지진이죠. 여기는 천발 지진이 있고 그 다음 또 흰색 동그라미 중발, 신발이 여기 있네요. 네. 즉 여기는 얕은 데서, 여기는 깊은 데서야. 그러면 얘네를 옆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 중에 지금 어디 쪽에 깊은 게 있냐면 북아메리카판 쪽에 깊은 게 있죠. 즉 옆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얘가 태평양이라고 치면 태평양이 북아메리카를 파고 들어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추측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는 항상 이 시작점인 해구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가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겠네요. 선생님 수렴형인 거 어떻게 바로 알아요? 신발까지 다 있잖아요. 신발까지 다 있으니까 바로 수렴형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태평양 필리핀판이 또 부딪힙니다. 자,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가죠. 얘는 신발이 필리핀 쪽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얘도 또 그리게 되면 여기가 필리핀판, 여기가 태평양판이라고 봤을 때 태평양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도 역시나 천발 지진이 시작되는 여기 근처에 수렴형 경계가 있을 거예요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경계.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보면 가장 결국 밀도가 대빵인 건 태평양판이네요. 네. 그러면 가나의 공통점을 옳은 것은 기억, 해구가 발달하냐? 둘 다 수렴형 경계에다가 해양 대륙, 해양이 부딪힌 거니까 해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 니은, 태평양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런가요? 자, 여기는 볼게요. 얘가 지금 얘를 덮쳐야 되죠. 덮쳐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럼 얘는 북서쪽을 향해서 갔을 거고요. 얘는요. 태평양판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남서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북서, 남서. 만에 하나 이게 속도 차이가 좀 달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요. 라고 보더라도 얘는 북서 방향을 항상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에 하나 속도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 하더라도 얘도 똑같이 남서쪽을 가야 돼요. 혹시나 반대로 선생님 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남동쪽이 나와도 여기는 반대로 뒤집어도 북동쪽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남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항상 파고 들어가는 게 속도가 좀 먼저 빠르고요. 그다음에 파고 들어임을 당한 애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경우는 우리 9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귿 신반 지진의 진앙은 태평양판의 분포.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신발 지진 쪽이 일어나는 거. 자, 지진이. 자, 요 그림을 볼게요.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태평양판 근처. 진짜 필리핀판에서 사실 지진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천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발인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가 흔들려서 피해를 보는 애는 어디요? 필리핀판이죠. 그러니까 지진은 다 필리핀판 쪽에 분포하게 된다. 얘는 필리핀판 쪽에 분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해가네요. 네, 8번입니다. 8번. 네, 어느 지역의 판의 경계가 진앙 분포, 역시 또 지진 분포를 준 건데요. 아프리카판 쪽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천발 지진만 보이고요. 다음 B, C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신발 지진까지 있는 걸 봐서 여기는 확실하게 뭐예요? 수렴형 경계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선생님 아프리카판이라고 추측해봤어요. 여기 발산형 경계가 존재할 거라고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겠다면 일단 여기는 A 지역은 수렴형은 아니겠구나 라는 거 확실하게 하시고 아프리카판이 하나의 힌트구나 라고 해서 발산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해양지각의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자, 그럼 B 지역은 지금 어디에 수렴형 경계에 가깝죠? 이 수렴형 경계에 가깝다는 건 해구에 가깝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곧 소멸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멸한 쪽에 가깝고요. A가 만약에 발산형이 아니라 보존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보존형이든 발산형이든 여기에 뭐가 근처에 뭐가 있는 거야? 해령이 존재할 가능성 혹은 열곡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이해돼? 왜냐면 어차피 보존형 경계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근처에 있으니까 얘는 산이 생성되는데 근처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이를 치면 A 지역이 훨씬 적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니은 화산 활동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자, 요거 여기 옆에서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요 그림을 좀 옆에서 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지금 B가 있는 곳과 C가 있는 곳이 있는데 판 경계가 있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파고 들어가냐면 B가 C 쪽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러니까 지진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땅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녹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화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첫 번째 밀도는 B가 있는 쪽이 C가 있는 쪽보다 크다. 그 다음에 지진, 화산 활동은 다 어디서 일어난다? C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C 지역이 B보다 활발하다가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 판의 경계 기역을 따라서 수렴형 경계가 잘 발달한다. 기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네. 수렴형이 아니라 발산형이나 보존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좀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뭐가 특징적이냐면 9번은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판이 경계가 돼요. 우리가 보통 발산형 하면 이렇게 반대로 가고 수렴하면 이렇게 팡 하고 부딪힐 거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있어. 발산형인데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느려. 그럼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결국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여기도 해령이 존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구간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 쪽이 실제로 이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렴형도 앞에 가는 게 천천히 가고 뒤에 가는 게 빠르게 되면 팡 하고 부딪혔을 때 얘가 밀도가 크게 되면 파고 들어가게 되죠.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 유의하시고 여기 이제 이동 방향을 서쪽이라고 줬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속력은 누가 더 빠르냐? A랑 B 중에 당연히 지금 수렴형 경계가 생겼고 B가 지금 A 쪽을 파고 들어간 모습이죠.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A, B가 있으면 지금 B가 이렇게 파고 들어간 모습이란 거 이젠 알겠나요? 네, 천발부터 신발까지가 A 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B가 A를 파고 들어가려면 B가 훨씬 빨라야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럼 B가 5라는 건 기억은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 하강부에 발달할 수 있냐? 해당하냐? 그쵸? 얘 무슨 형 경계예요 지금? 천발부터 신발까지. 이게 되게 큰 힌트야 사실은. 요걸로 수렴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수렴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하강부, 멘틀 대류 하강부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소멸하고 있구나. 이거 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강부에 있구나 알 수 있고. 디귿 판의 경계를 따라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얘가 힌트입니다. 두 해양판이에요. 두 해양판이 부딪혔을 땐 습곡산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습곡산맥은 대륙판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얘는 대륙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해양판의 경우에는 해구와 이거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호상열도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틀립니다. 1에서 3점을 줬던 문제예요. 좀 초치졸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9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립과정에 대한 문제들, 판구조론에 정립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영특심법 관련된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7, 8, 9번의 이런 고전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안녕.